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급수 3급책 한자지능의 교재의 일과의 한자 설명 중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를 외울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자를 조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15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부담 없이 한번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한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할 탄자인데요. 옛날에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아마 화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살을 쓰고요. 활. 거기에다가 화살촉을 써야 되는데 뒤에 있는 호단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날려보내는 화살을 상징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활을 쏟아 그것처럼 생긴 활을 지금 현대로 탄활이라고 바뀌어서 호딴자의 발음이 탄자가 돼서 탄할탄이라고 우리가 총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활용해서 화살을 쏘는 것을 현대의 무기로 탄활로 바꾼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태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는 위에 있는 한자는 능력능 고뭉자에서 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해서 능력이고요. 앞에 있는 한자는 마음심인데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마음심인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것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도할 때 많이 쓰는 태자입니다. 태도하는 것 자체는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다, 마음을 능력껏 발휘하다, 마음의 상태를 모양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 갈래 파자인데요. 물이 갈래갈래 흩어지는 모습을 그린 거고 성시시자 아니고요. 정말 물이 흐르는 걸 한자로 쓴 한자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고 획순만 잘 보시면 되는데 어떤 단체가 하나였다가 그것들이 흘러갈 때 우리가 파가 나누어졌다 할 때 쓰는 그때 갈래파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진다고 해서 물갈래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판목판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조각 편자죠. 나무 조각에다가 뒤에다가 돌이킬반 반대반이어서 나무를 딱 쪼개어서 평평한 곳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그런 걸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인데 그걸 나무에다 하기 때문에 판목판이라고요. 우리가 대장경판, 팔만대장경판 할 때 쓰는 판자고요. 지금같이 인쇄가 되는 시대에 책을 보시면 몇 판, 몇 쇠 인쇄라고 할 때 절판 할 때 쓰는 그 판자가 되겠습니다. 글을 새기는 나무예요. 다섯 번째 허파패를 보시면 앞에 다롤이 붙으면 뭐하고 상징된다? 그렇죠. 우리의 뭐다? 신체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신체고 뒤에 있는 한자는 시장시처럼 제가 근데 썼긴 했지만 원래는 슬갑 불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붙여버려야 돼요. 저도 잘못 쓴 것 같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획순이 시장시가 아니라 슬갑불이라는 한자인데요. 우리 신체 중에서 허파는 장기를 이렇게 갑옷처럼 덮고 있는 것이 우리 허파의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허파처럼 이게 갑옷처럼 덮고 있는 허파다 해서 패할 때 쓰는 패자가 되겠습니다. 시장시로 쓰는 건 속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원뜻은 이렇게 슬갑불자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태보포는 태보 자체가 한글이 어려우니까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태야 보작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람을 상징하는 육시를 상징하는 육다랄과 뒤에 있는 건 쌀포 그 다음 몸기자의 변형이어서 사람이 사람을 싸고 있는 행위입니다. 바로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싸고 있다. 신체가 신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야의 보작이라고 해서 태보포라고 쓰는데 쓰는 단어들은 동포 이럴 때 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포자입니다. 세포할 때도 쓰고요. 목항자 보시면 장인공자가 항발음을 줬고요. 머리열자가 우리 목자인데요. 이렇게 머리에서 우리 목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중의법으로 신체 목인데 몇 조, 몇 호항, 몇 모 이렇게 조목조목 나눈다는 조목항이라고 쓸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항을 조목항이라고도 해서 법령을 할 때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어찌어찌 하겠다 할 때 쓰는 목항이라는 조목항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셔서 우리가 항목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분류할 때 항목할 때도 이 항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배항을 보시면 앞에 배주자는 배를 띄고 뒤에 있는 한자가 별 이름 항자에서 그대로 쓰는데요. 배항
배를 상징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뜻, 하나는 은, 전형적인 형상자네요. 9번째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한자가 거리 항자거든요.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이어서 거리항에다가 앞에 물수를 써서 거리긴 거리인데 물이 많이 차 있고 배로 다니는 거리를 우리가 항구라고 하고요. 우리 공항할 때도 이 항자를 씁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우리의 움직이는 교통처를 다 항자를 쓰기 때문에 공항할 때, 항구할 때도 이 항자를 씁니다. 10번째 험할험자 보시면 뒤에가 모두 첨자입니다. 첨자가 험이 됐고요. 앞에 언덕어를 써서 언덕부를 써서 언덕이 많이 있어요. 그 산을 갔는데 험준한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험준한 언덕이 많다고 해서 험한 언덕 할 때 험할험이고요. 우리가 험한인 인생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적으로 보험을 들죠. 험할 때 날 보호해달라고. 또는 우리가 모험을 즐기다 할 때도 이 험자를 씁니다. 그래서 험하다, 언덕이 많이 겹쳐져 있다, 많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이 많다. 11번째 줄연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 실사가 줄이 되고요. 뒤에 거물연자가 현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담당하는 한자죠. 그래서 그대로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현악기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줄로 된 악기죠. 12번째가 제일 어려울 텐데 앞에 구수록이 들어간 자, 이렇게 임금항처럼 들어가지만 임금항이 아니라 점이 생략된 구수록이라고 꼭 보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구수록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위에 있는 한자가 눈목입니다. 그리고 아래 오디의 변형자, 멀원자에서 많이 보셨죠? 옷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이어서 눈 휘둥그릴 눈이 휘둥그레질 경이라는 한자인데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고 눈이 옷이 펄럭이듯이 눈알이 막 이렇게 가만히 안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눈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눈이 커지면서 막 움직이는 눈처럼 동글동글하다, 구슬처럼 동글동글하다.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 고리다. 그렇게 된 게 고리네. 그래서 고리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리환자는 동그랗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경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형편, 그리고 환경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앞에 있는 한자 고리환자의 앞에는 구수록자다. 뒤는 눈이 동글동글하게 움직이는 경자에서 구슬처럼 눈이 동글동글해지다, 동그랗게 만드는 건 고리다, 나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건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13번째는 알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손잡이를 상징하는 무기예요. 무기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허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인자, 새처럼 말고 있는 사람을 그려서 동그랗게 사람 몸을 돌돌돌 말고 있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환이고 쓸 수 있는 단어는 동그란 약들을 우리가 왜 놀라서 먹는 약 청심환 할 때 쓰는 환자고요. 약재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걸 환약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14번째 그릇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그림하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칼도여서 그림하자부터 먼저 보시는데 그림하자는 여기 밭전이 있고 이게 붓이에요. 자, 옛날에 땅을 지도로 이렇게 네 땅 내 땅을 그려요. 지도를 그렸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해서 획순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땅 그림에다가 더 선을 그었다. 그을 획자고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획기적이다. 이럴 때 쓰는 획자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힘내세요. 앞에 있는 한자가 손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군대를 뜻하는 군사군인데요. 군자 발음을 하지 않고 휘자 발음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100% 늘 나오는 한자입니다. 정말 별표해 두셔야 되고요. 발음이 특이하잖아요. 앞에 있는 한자가 손이에요. 뒤에 있는 자는 군사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이렇게 지시봉을 들고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군대 지도자, 지휘하고 있는, 휘두르고 앉는 휘.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도 지휘자 할 때 휘자입니다. 군대 앞에서 지도하고 있는 리더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급 급수 한자 4번에 걸쳐서 60자 마무리했습니다. 혹 놓친 한자 있다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상급 영상 올릴 테니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급수 공부도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